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주, 김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좀 방송 보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감기와 독감이 굉장히 지독하다고 합니다. 다들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의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AI의 투자에 대한 기대 덕분에 이 낙관론이 지속이 된 건데요. S&P 500 지수는 한 달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1% 오른 6,086.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6,100.82를 고점으로 기록하면서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주요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4%대 상승을 했고요. 또 오픈 AI의 최대 투자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4.13% 상승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 홀딩스는 15%대 폭등을 했고요. 또 스타게이트 참여사인 오라클은 6.75%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 등에 힘입어 유료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9%대 급등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미증시의 이런 훈풍, 국내까지 이어지기를 바랬었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희주 아나운서는 어떻게 장 보셨을까요? 네,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어제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어제 좀 상승한 만큼 오늘도 좀 같이 힘을 내주지 않을까. 저는 또 국내장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응원하면서 봤지만 아쉽게도 상승한 만큼 그대로 반납을 한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많이 좀 빠지는 장의 모습 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상승한 테마들은 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 주목한 테마는요. 바로 AI 테마입니다. 인공지능이 AI 테마가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를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발표했죠.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3사가 지원을 하면서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의 민간 자금 투자가 될 예정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도 받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엑셈을 주목해 봤습니다. 엑셈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이유가요. 엑셈이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의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엑셈은 오라클 DB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맥스게이지 for 클라우드 DB를 다수의 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이자 구매 컨설팅 전문 기업인 디코프사에도 맥스게이지를 공급 중인데요. 스타게이트 관련 기업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엑셈은 장중에 9%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급등 흐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윗골이 달면서 내려와가지고 종가는 4.08% 상승한 2,04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AI 하면은 이런 GPT AI 말고도 또 의료 AI도 이렇게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의료 AI도 좀 주목해 봤습니다. 같이 상승했는데, 관련해서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AI 신약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표적 단백질에 대한 화합물 유도체 생성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당사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단시간 내 화합물 스크리닝을 통한 최적의 후보물질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언어 모델 기반 100억 단위의 화합물의 가상 탐색을 위한 초기 템플릿 자동 생성에도 활용이 되고 포켓에서 자동으로 물질 조각이 자라나는 기능은 일부 글로벌 제약사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 핵심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AI 관련 테마에 대한 주목과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에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장중에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역시나 오후 들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종가 14.57%, 그래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7,0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민지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현대건설인 것 같은데요. 요즘 실적 발표를 하는 시기라서 이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많은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대규모 적자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어제 현대건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연매출 32조 6,944억 원, 영업손실은 1조 2,2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7조 3천억 원,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으로 어닝쇼크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꺼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건설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증권업계에서는 빅베스를 단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베스란 목욕을 해서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으로 이 과거의 부실 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서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하는 회계 기법입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 CEO가 새로 부임한 회사라면 전임자 임기 당시의 손실을 최대한 털어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난 11월 새 수장으로 결정된 이한우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의 취임 후 첫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공시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향후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빅베스를 단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해외 주요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올해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규모 적자를 낸 원인은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금 채권을 일시에 상각한 겁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환율 원자재값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인도네시아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의 연결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사업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인도네시아의 연이어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로 계약금만 약 4조 2천억 원인데요.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던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현재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잠재적 손실분까지 미리 반영한 것으로 향후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손실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건설 이런 투심을 자극하면서 어제보다 4.39% 오른 29,700원의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현대건설 이 리포트에서도 좀 목표 주가 올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AI 관련된 테마로 같이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스타게이트 발표하고 나서 그 전망되는 테마가 꼽히는 게 아무래도 전력 관련주들이 전망주로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장비 테마, 전력 관련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LS 일렉트릭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LS 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AI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사실은 어제도 호재가 반영된 듯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이 LS 일렉트릭은 지난 17일에도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 xAI의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약 15%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LS 일렉트릭 흐름 좋습니다. 이렇게 LS 일렉트릭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빅테크 세 곳과도 배전반 부품 납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그 흐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영향 받아가지고요. 마감은 8.16% 상승한 23만 2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란 전망에 영향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하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발전, 변압기, 액침 냉각 등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언급에 영향 받아가지고요. 어제도 전력주들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오전 중에 탄력 받아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가지고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네요. 그래서 오후 들어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면서 마감은 1.51% 오히려 하락했어요. 하락하면서 13,690원으로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를 잃었던 이 피해자들이 당첨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후속 사업에서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토부는 민간 사전 청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 사업자가 피해 당첨자들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전 청약 피해를 본 7개 사업지 총 71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 구제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 또 대상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대책은 후속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공급할 때 피해 당첨자들을 특별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첨 취소자는 과거 사전 청약 당시 신청했던 면적과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기존 사전 청약 요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제 대상 지역은 인천 영종 하늘도시, 영종 국제도시, 파주 운정 3지구 3, 4블록, 화성 동탄 2기, 인천 가정 2지구, 밀양 북부지구 등 총 7곳입니다. 네, 근데 이런 대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화성 동탄 2기, 파주 운정 3지구, 영종 하늘도시의 택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매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영종 하늘도시의 A18블록 택지 매각 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후속 사업이 지연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국토부는 사업 취소 토지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에서 2022년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된 만큼 재매각 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각을 수월하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중도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속 사업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은 불안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전 청약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가능성,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추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다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미리내 집, 즉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재규 기자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 미래내 집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대책입니다. 이 미리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하수를 말하는 우리 우리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 집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주택 유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내 집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 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주택 매매 시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책은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미리내 집 공급을 대폭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리내 집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약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약 4만 쌍의 10%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점을 감안하여 매입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할 경우 미리내 집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고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네, 실제로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선호도가 낮은 만큼 초기 입주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4천 가구 공급이 신혼부부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예산 확보와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번 미리내 집 정책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민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또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민재 아나운서 어디로 떠나보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설레는 K대전입니다. 이 설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가족, 또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놀이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만 해도 그냥 설레는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전에도 설레고 가서도 설레고 갔다 와서도 또 막 너무 이제 기분 좋고 한 곳이 바로 놀이동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화려하고 즐겁고 동심으로 간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K 놀이대전은 그중에서도 어떤 점이 특별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설레는 K 놀이대전은 설 명절의 전통적인 정치와 또 현대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전통놀이 체험부터 특별한 포토타임, 또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레는 K 놀이대전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해서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벤트는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와 또 놀이동산의 활기찬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전통놀이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이 즐거움을 제공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통 놀이 체험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설 명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혹시 이번 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이 전통적인 게임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오징어 2를 아직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원은 봤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2에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너무 그거 생각이 납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전통놀이 중에 하나지만 또 공기놀이 이번에 많이 오징어 게임 2에서 유행했는데요. 이 설레는 K 놀이대전에서는 이번 오징어 게임 2에 나온 전통놀이 5가지를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놀이공기, 그리고 공기놀이, 그리고 윷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놀이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놀이들은 세대 간의 교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어서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나 이 딱지치기, 저는 사실 공기놀이 너무 반가워요. 저 어릴 때부터 공기놀이 제가 여왕이었거든요. 네, 제가 항상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공기놀이 하려고 학교 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요즘 어린 세대 우리 친구들도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런 놀이들을 이 어린 친구들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이벤트에서는 놀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이 제기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또 딱지 접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통놀이 체험 참여자들에게는 설레는 선물도 주고 이 어린아이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버랜드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캐릭터잖아요. 이 용인에 있는 이 테마파크, 이곳은 이 캐릭터로도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레니와 라라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포토타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제가 들은 게? 네, 맞습니다. 이 테마파크의 인기 캐릭터이자 마스코트인 레니와 라라가 이번에는 한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카니발 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또 이번 포토타임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한복 포토전에서 설날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한복을 입고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으면 이 추억이 또 2배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SNS에 인증샷 빠질 수 없잖아요. 포토타임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이벤트 참여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곳 하면은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부터 불꽃놀이 정말 멋졌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이번 불꽃놀이는 어떤 점이 특별한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설레는 K 놀이대전에서는 설레는 무민 불꽃놀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 매일 밤 진행되고요. 이 겨울철에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지는 이 불꽃놀이는 화려한 불꽃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불꽃놀이와 함께 이번 놀이동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야말로 명절 인생샷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매일 밤 메인 광장에서 펼쳐지고요. 약 10분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다양한 색깔과 패턴의 불꽃이 터지면서 이 겨울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장식할 예정입니다.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린 이벤트만큼 이 설 연휴에 방문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사실은 어디 가지 막 이런 고민 많잖아요. 이 기회에 이렇게 방문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불꽃놀이
불꽃놀이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만의 꿀팁은요. 불꽃놀이를 더 잘 즐기시려면 불꽃놀이 시작 한 20분 전쯤에 광장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또 날씨가 추우니까요. 따뜻한 음료도 챙겨서 기다리시면 더 좋은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운을 기원하는 시간이 또 빠질 수가 또 없잖아요. 이번에 이 용인의 테마파크에 이런 명절 분위기를 살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설레는 행운 낚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설레는 행운 낚시는 이 설날의 따뜻한 정과 또 재미를 한꺼번에 잡은 이벤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설레는 행운 낚시는 놀이동산의 대표 장소 중 하나인 포시즌스 가든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은 노르딕 포레스트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 귀여운 무민 캐릭터, 하얀 무미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행운 낚시 게임에 참여하면 특별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민 캐릭터 엄청 좋아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노르딕 포레스트 테마 너무 독특한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낚시 게임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설레는 행운 낚시는 간단한 낚시 게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 결과에 따라 무민 가족 테마의 행운 카드가 제공이 되고요. 이 카드에는 건강, 행복, 그리고 애정, 금전과 같은 새해 운세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더 재밌게 새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 낚시 이벤트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최대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2시, 1시 반, 3시, 4시 50분 이렇게 4타임 진행되니까요. 가셔서 무민 캐릭터와 사진도 찍고 또 올 한 해 행운도 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맛있는 음식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설 연휴를 맞아서 방문객들에게 따뜻하고 특별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새해 복 가득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설날 특선 떡국이 있는데요. 명절의 의미를 담은 떡국은 가족과 함께 먹기 딱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 내 레스토랑인 매직타임과 한가람에서만 이 특별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K 놀이대전 내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설 전날인 28일 그리고 설 당일인 29일에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꼭 미리 확인하고 가셔서 따뜻한 떡국과 함께 명절의 정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떡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메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설날하면 또 떡국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특히 이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떡국은 또 어떻게 다를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떡국 말고도 다른 메뉴는 없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메뉴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테마파크 하면 또 간식 먹고 또 줄 서서 추러스나 오징어 이런 거 먹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 곳곳에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요. 이 기존 놀이공원 하면 생각나는 간식들도 계속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 전에 앱을 통해서 메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요. 이 새해 복 가득한 특별 메뉴와 함께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인 만큼 이 이벤트 외에도 뭐 상품이나 선물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설레는 새해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을 맞아서 이 테마파크의 유명 스타죠. 이 판다 가족, 바오 가족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윷놀이 게임에 참여하시고 게임 완료하시면 경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캡처해서 매장에서 보여주시면요. 이 굿즈 할인도 해주고 또 선착순으로 바오 가족 얼굴이 그려진 이 윷놀이 말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전통 체험을 즐기면서 그리고 포토스팟에서 찍은 인생샷들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새해 복 가득 이 담은 설레는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무려 50만 원어치 상품권부터 화장품, 또 전자기기, 그리고 이 테마파크의 유명한 바오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그 인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설맞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할인도 있고요. 또 3자녀 이상 가정,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방문하시면요. 입장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을사년 또 푸른 뱀의 해잖아요. 이 해인 만큼 뱀띠들에게도 특별 할인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뱀띠에 태어난 분들이 방문해서 증명서류 제시하시면요. 무려 40%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와 함께 구매 가능한 패키지 상품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런 할인 혜택들 모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 연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설레는 K 놀이대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설레는 K 놀이대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절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따뜻한 음식까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니까요. 꼭 가셔서 이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 전통놀이와 다양한 체험들 즐기면서 따뜻한 추억도 만드시고요. 이 설레는 K 놀이대전과 함께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갈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오민재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끝이 났을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540선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상승세 이어가면 좋을 텐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이 지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 1.24% 하락한 2515.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3% 하락하면서 724.01포인트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자 포지션이었는데요. 오늘 팔자 포지션으로 하루 만에 스탠스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6,206억 원 팔아 넘기고 있고요. 기관 또한 2,038억 원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만 홀로 1,317억 원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215억 원, 668억 원 사들였는데 오늘 포지션 바꾸면서 지수 하락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어제보다 600원 떨어지면서 5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53,70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6,000원 하락하면서 21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개장 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 중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당연히 호실적을 예상했지만 그 기대감이 어제장에 선반영되면서 어제 3%대 상승 마감했던 하이닉스,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9,000원 오르면서 105만 3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1.46% 오르면서 34만 7천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알테오젠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는 기존 계약 바탕으로 연초부터 마일스톤 수령할 예정이고요. 당장 이번 달에는 산도즈와 계약에 따라서 마일스톤 수령할 예정이고, 이어서 머크도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면역 항암제 키루르다 SC제형 제품 출시한다는 계획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800원 오르면서 84,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하면서 각각 61,100원, 248,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24% 내리면서 2,51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13% 내리면서 72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또 그래서 주목한 테마가 있습니다. 또 저는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AI도 테마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전력 관련주인 장비 기기, 전기 장비 관련 테마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예 그래서 대놓고 스타게이트 테마로 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빛과전자가 강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를 설립한 뒤 데이터 센터 중축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전자가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영업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영향받아가지고요. 오늘 강세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빛과전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광통신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OFC 2025 전시회에 참가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미국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드쇼와 11월 슈퍼컴퓨터 25 전시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이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어제는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오후 들어 상한가 진입을 했다가 아쉽게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21.49% 상승한 1,481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테마에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미국이 AGI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관련주들 상승했잖아요.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AI를 고도화해서 인공 일반지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미국 AI 선도 기업인 누멘타와 AGI를 위한 뉴로모픽 알고리즘 및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2차 과제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기도 한데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미국 누멘타와 AGI 연구개발 협업 사실이 부각되면서 매수세에 몰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는 6.35% 상승한 47,750원으로 종가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스타게이트를 테마로 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민재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원전은 사실 국내에서 원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타결되면서 이 원전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반면 한수원은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이제는 향후 글로벌 원천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인 이 한수원은 주요 지역을 나눠서 원전 진출을 시도해 왔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은 한전이 맡았고 최종 수주에 바짝 다가선 이 체코 원전 수출은 한수원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협상 타결을 통해서 팀 코러스, 팀 코리아 플러스 US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사실 같이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이런 수출액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봐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주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나요? 네, 오늘 또 엔터테마 또 흐름 좋았습니다. 다음 달 신인 라이너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오늘 SM 오늘 주가 상승세였는데요. SM 최근에 좀 상승세였다는 이슈를 방송을 통해서 아마 또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SM 흐름 좋아서 저도 한번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민재 아나운서님은 SM 혹시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SM 하면은 역시 소녀시대 아닐까. 아직도 여전히 맞아요. 네, 소녀시대. 네, 우리 지금도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죠.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소녀시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소녀시대에 또 이제 또 뒤에 뭐 레드벨벳도 있었고, 에스파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대를 잇는 또 걸그룹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어떤 그룹인가요? 뭔가 혜리나 아나운서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지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트 추 하트? 맞아요. 하츠 투 하츠 하츠. 투 하트. 네, 맞아요. 이름 좀 생소한데 또 워낙 또 SM이다 보니까 막강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 연구원은 라이즈와 NCT 위시 모두 100만 장 이상의 신보 판매가 가능한 체급을 확보를 또 했고, 또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고, 또 다음 달 24일 데뷔 예정인 이 신입 걸그룹 하츠 투 하츠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에까지 더해져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아무래도 SM에서 데뷔하는 신인들은 대부분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 받아가지고요. 이 SM에서 신인 나온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 속에 상승하기도 했다가 좀 오후 들어서는 윗꼬리 달고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결국 SM이 조금 이제 1.40%로 큰 게 상승하지 않고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긴 했어요. 5% 이상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마감은 2.38% 상승한 81,800원으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SM과 함께 관련 테마, 인터테마에서 또 같이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CJ ENM인데요. CJ ENM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좌초된 CJ 라이브 시티에 2천억 원을 추가로 수혈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에 CJ ENM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CJ ENM은 계열사인 CJ 라이브 시티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2천억 원의 규모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일은 오는 1월 23일이고요. 오늘이죠. 출자 목적물은 CJ 라이브시티 전환 우선주 8만 주입니다. CJ ENM은 2015년 말 지분 90%를 출자해 CJ 라이브시티를 설립했고요. 경기도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10만 평 규모의 K-컨텐츠 경험형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중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 사업이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CJ 라이브시티에 2천억 원을 그래도 추가로 수혈한다는 소식에 영향받아서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호재가 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0.38% 약보합으로 52,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엔터주까지 봐주셨습니다. 엔터주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사하셨다고요? 네, 오늘 또 처음에 말씀드린 현대건설은 실적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을 세웠잖아요.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이 매출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에 따르면 LG이노텍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점점 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또다시 최고치로 연간 기준 매출 21조 2,8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은 카메라 모듈 등 광학 솔루션 사업 17조 원, 약 3%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LG이노텍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8% 감소한 2,479억 원이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 연구원 장민승 삼성증권 연구원이 10년이 넘게 동사의 성장을 지지했던 스마트폰과 TV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굉장히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AI, 로봇, 우주와 같은 신기술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마트폰과 TV의 수요로만 이 동사의 영업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둔화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요. 체질 개선은 항상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면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조금은 빨리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전방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올해 6월에 개최될 WWDC가 이 주가 반등의 핵심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WWDC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애플의 전략이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일상적인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LG이노텍의 좀 고통의 시간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민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올라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장 너무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장이 좀 좋았던 분위기였잖아요.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어제 간밤 뉴욕 증시도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하락하면서 많이 좀 속상했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반등의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혜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저는 스타게이트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저는 그 스타게이트 관련한 그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 AI 안에는 인공지능 또 GPT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아예 GPT 없으면 업무가 안 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스타게이트까지 설립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저는 국장 역시 열심히 응원하는 바이지만 AI, 전체적인 AI까지 다 응원을 해서 AI 기대되고 응원한다. 이렇게 AI 기대되고 응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국장 미증시와는 다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힘내라 국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데요.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목 관리 열심히 해서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